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기 시간인데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을 늦춰달라는 부탁을 했다라는 말이 퍼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주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방미를 했었는데 예. 이때 나 원내대표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 등에게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방미 성과로 소개를 했다라고 전해지면서 이런 소식이 또 번져 나갔습니다. 아무튼 그 청와대 논평 나왔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또 입장문 내놓고 왔다 갔다 했어요. 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어젯밤 서면 브리핑을 발표해서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일조차도 정쟁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좀 강경한 어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방미에서는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 금년에 방한했던 미국 당국자에게 그런 우려를 전달한 적이 있을 뿐이다.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7월에 방한했던 그 볼턴 당시 보좌관에게 이야기했던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 아무튼 그게 올해냐 아니면 그 미국 가서냐 뭐 이게 그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요청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걸 나경원 원내대표가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총선 전에 열리면 곤란하다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근데 이 예.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네. 미국하고 북한의 그 정상회담이 남의 나라인 한국 총선 일정까지 감안해서 치러질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총선 전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총선 전의 기준도 분명치 않고 그리고 그것을 다 피해 나간다면 네. 언제 과연 회담을 치를지 이것도 궁금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할 일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에 하나 뭐 지난 3월처럼 노딜로 끝난다. 이러면 여당한테 굳이 유리할 이유가 없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회담 성과가 있다 해도 그 전후에 야당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방안을 제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만회하거나 역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총선이 외교 안보 이슈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한테 과연 북미 정상회담 일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거기서 이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자유한국당의 중요한 어떤 정치 일정 직전에 열렸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지방선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네. 그러면 지방선거 패배가 북미 정상회담 때문이라는 어떤 등식이 성립이 된다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뭔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예. 선거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단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코가 석자인 것 같은데 네, 설령 요청을 했다고 받을 만큼 여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죠. 다음으로 갑시다. 네, 한국 서부발전 작업 현장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대상이 18명이었는데요. 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대상은 11명이었고요. 네. 이들은 대체로 원하청 업체 실무진들이고요. 한국 서부발전 대표 그리고 하청업체 대표 등 핵심 경영진 7명은 모두 무혐의 처리된 채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고 김용균 일주기 추모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몸통은 빼고 깃털만 처벌하려는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게 핵심 책임자들에게 미필적 그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온다면서요. 예,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지침을 보면 분진 소음 지역 출입 시에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하지만 실제로 김용균 씨는 혼자서 작업을 했었고 근데 그 규정이 원청 하청 용역 계약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해당 업무가 한 명이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 용역 계약서 자체가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이것을 미리 핵심 책임자들이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런 의미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고 전에도 작업 방식을 개선해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고 인근의 보령 화력발전소에서 비슷한 사고사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처벌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현행 법 체계로는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된다.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법 제정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너무 더디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뭐 수사가 이제 그 일단락돼 가지고 넘어갔다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수사도 더딘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안인득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인득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나서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요.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던 흉악 범죄자죠. 네. 1심 선고 결과는 사형이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번 재판이 치러졌는데 네. 시민 배심원 대다수가 사형 의견을 냈고요. 네. 법원이 수용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안인득이 최근까지 계속 보여왔던 행동들을 종합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은 안인도 본인이 요청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안인득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사건하고 대조적인 사건이 바로 영화 배심원들의 모티브가 됐었던 첫 번째 한국 최초의 국민참여 재판이었습니다. 네. 이 재판 같은 경우는 피고인의 존속살인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무죄를 이끌어냈거든요. 네. 한국형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게 미국과는 달리 배심원 판단하고 다른 판결을 판사가 내릴 수 있는데 그렇죠. 종종 이렇게 배심원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이 판사를 설득시켜서 유죄 가능성을 무죄로 뒤집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유무죄 판결을 하는 그런 법정에서는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펼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반대로 이번 안인득 사건처럼 범죄 사실이 뚜렷하고 또 흉악 범죄라면 배심원단이 오히려 강한 형량을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네. 이번에도 실제로 배심원단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그중에 1명만 무기징역 의견이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예. 네, 이러한 그 귀결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안인득 같은 경우는 1심 선고 후에 고성을 내고 끌려나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국민 재판에 기댔다가 사형 선고를 피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뭘 기대했을까요, 도대체?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예, 본인의 일단 무죄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참여 재판을 하는 동안에 이 재판 일정이 많이 연기가 됐어요. 예.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 끌기 이 정도의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싶고요. 변호인단도 좀 이 안인득을 포기한 듯한 그런 모습을 법정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에휴,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